네, 오늘은 약간 제목이 낚인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 녹음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글을 미리 써놓고 그걸 토대로 녹음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글을 써놓은 것도 많이 소모를 했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글도 꼼꼼히 틈틈이 써야겠고, 책도 그때그때 좀 읽어 버릇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좀 빈도가 그래도 유지될 것 같은데, 뭐 하루에 한 개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함이 꼭 하루에 하나씩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변명을 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멈추지 않는, 잠수 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책에 대한 제목을 이제 말하고자 하면, 이제 모든 삶은 충분해야 한다라는 아브람 알버트라는 저자의 책인데요. 굉장히 이제 저자는 이제 명문 대학에서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시고요. 사실 그냥 책 제목이 뭔가 힐링 책인 줄 알았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 시선을 이제 철학적으로 자신의 그 주장을 제기한 책입니다. 좀 읽기 힘들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줄줄 읽다 보니까 되게 꼼꼼한 근거를 토대로 이제 작성된 책이긴 한데, 따라가는데도 벅찼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그러니까 철학서적인데 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종류의 책을 나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그런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는 그냥 대충 읽어놓고 지적 허영심으로 이제 읽은 척 아는 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제 삶에. 그래서 그냥 좀 괜찮은 소설, 에세이 이런 걸로 그냥 마음 달래는 거였는데, 이 책도 어쨌든 나름 주제의식이 제가 와닿는 부분이어서 나름 힐링이 됐습니다. 힐링? 아무튼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대안점으로 이제 충분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위대함과 충분함 이렇게 대응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재차 등장했었을 때 마이클 샌델이 그때 다시 한번 또 등장했죠.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 사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그것을 약간 논파해 나가는, 그 마이클 샌델이 보통 이제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저자죠. 강연도 들었겠지만,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고요. 나름 이 책 읽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능력주의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왜 문제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꼼꼼한 다양한 논거들을 엄청나게 나열해 놓고, 끊임없이 이제 능력주의 사회가 갖는 맹점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친절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억하기 힘들 만큼의 방대한 학자들과 사례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죠. 어쨌든 마이클 샌델이나 지금 저자 아브람 씨와 같은 이 두 엘리트 지식인들, 닮은 점은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을 굉장히 방대한 근거로 차곡차곡 제시하면서 그 책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도 됐고요. 좀 정리하면서 읽을 걸 했는데, 정리해가면서 읽기에는 제가 많이
예전만큼의 열정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능력주의가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능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명제가 됐는데, 일단 능력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엘리트를 선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는 체계 혹은 사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개인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통해서 자본주의 그 피라미드 그 꼭대기 선상에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쟁취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모두가 한 번쯤은 혹은 삶에서 계속해서 위대함을 추구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말 그대로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맞는 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가 동기부여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이유도 어찌 보면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얻음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을 얻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하고 싶고 실제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지금 일단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사회 구조를 모두가 위대함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를 저자는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면 능력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차지하고, 그 위대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일종의 그 과실을 나눠주는, 여기서 이제 낙수호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능력주의가 사회가 주장하는 바를 이제 저자는 또 한 번 지적하고 있죠.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경제적인 개념과 이렇게 지금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저자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위로 구성원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대함을 누리는 엘리트들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 능력주의를 이용할 뿐이지, 반대측에 있는 그러니까 위대함을 추구하다가 넘어진 이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거의 보상이 없는 능력이 없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이제 자책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정하는 착각에서도 다뤄지는 능력주의 패단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뭐 능력의 차이는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보상을 줄 만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능력주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능력주의 사회인 건데, 결국 그 능력이 없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보상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는 거죠, 화살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있고 포기하고 아예 그런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이탈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탈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 현재 그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회, 능력주의 사회의 패단이다. 그렇게 이제 개인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많이들 지치고 뭐 번아웃도 겪고, 왜냐하면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당연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극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대다수를 구원할 길이 없다 보니 이제 저자는 이제 충분함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충분함의 표현을 이제 매몰되면 저자도 이제 계속 조심스러운 듯 여기서 말하는 충분함이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체념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그 용어적 오해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이제 저자들은 대체로 용어 정리를 할 때 이 개념부터 설명하기 좀 바쁘긴 하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용어에서 자기의 철학적인 주장을 펼치려면 이미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개념, 지금도 여기서 충분함이라고 하면은 야 그냥 대충 뭐 너가 뭐 위대해지겠어, 그냥 충분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철학적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예 용어 자체를 자기 스스로 하나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주입하거나 설득하려고 쓰지만, 이거는 대중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주의 폐단을 어, 알리기 위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적 주장을 좀 펼치다 보니까 계속 충분함이란 표현은 이런 거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식의 좀 설명이 계속 나와요. 이 책에 딱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충분함 속에 약간 나이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해, 약해 빠진, 그냥 너무 현실을 모른다. 충분하다는 표현에 있는 그런 오해 살 만한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많이 글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이 힐링 소설인 줄 알고, 충분하다는 표현이 그냥 좀 안주하라는 건 줄 알고 저 안주하려고 읽은 책인데,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쓴 용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함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 이제 충분함을 제한함과 동시에 역시 여기에서도 유명한 우리 샌델 형님의 덕 윤리를 끌어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그 틸로스라는 개념, 각자의 역할이나 능력을 이제 공동체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덕 윤리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덕,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중용의 덕을 모든 이제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각자의 틸로스에 펼쳐질 수 있는 세계관을 언급하는 거죠. 틸로스라는 개념은 이제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막바지에 이제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 마이클 샌델의 어떤 도덕관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관과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모두에게 그 공동체의 쓰임이 될 만한 그런 자기만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덕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관을 언급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귀족주의적인 윤리관을 가진 고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다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중용이라는 도덕 개념과 이제 틸로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계관,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은 그 저자가 항상 말하려고 하는 그 충분함이라는 가치를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책에서도 꽤 잘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여기서 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결이 좀 맞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파트를 다뤘다면, 이제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이제 능력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가 이제 냉정하거나 이제 냉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능력주의 관점에 따라서 관계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저자가 충분함으로 관계 맺기를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자도 어느 정도 자기에게 반론이 들어오는 부분을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겪었다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왜 계속 충분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론을 받은 부분을 솔직하게 적었더라고요. 이제 자기 친구들 주변에서 어쨌든 저자 또한 능력주의를 비판하기에는 너 자신도 명문대학의 백인 엘리트로서 이런 글을 쓰는 게 맞냐. 친구니까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자도 나름 충분한 관계 맺기를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함의 관계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회 관계보다 좀 더 솔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 관계를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 책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쾌하게 또 직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것이 충분함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진짜 친구면은 되게 패부를 찌르더라도 그게 인정할 만한 부분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발전적인 게 되고 서로 비판하더라도 상처가 덜 받죠. 물론 너무 세게 말하면은 조금 욱할 수도 있겠지만 저 친구는 내 진짜 진솔한 면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진짜 충분함의 관계라고 저도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 친구가 제 뭐 유튜브 라디오에 대해서 너 너무 썸네일 너무 좀 별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분량이 길다. 좀 짧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런 건 솔직히 재미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거죠. 근데 뭐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올 거야. 야, 너 유튜브 그거 돈 안 되잖아. 그거 왜 해?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발전 관계가 아니고 진짜 능력주의적인 어떤 보상과 능력 두 가지를 아예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유튜브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업,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기업, 세계, 뭐 지구 이런 식으로 그 목차가 점점 발전이 돼요. 근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많이 생략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근데 아브라함이랑 마이클 둘 다 추첨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대안이 될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대학이란 데를 진학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제도 중에 아마 수시랑 뭐 그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진짜 대학 들어가는데 자소서도 쓰고 막 어떤 경력 무슨 활동 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수시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뭐 SAT라고 해서 시험도 있는데 뭔가 되게 많은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어떤 데서 활동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한 끗발 차이로 누군가는 합격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만약에 SAT만 보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SAT 몇 점 딱 정해놓고 이거 달성한 사람 중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랜덤으로, 그러니까 추첨으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고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능력은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아직 그런 능력주의 자체에 대해서 좀 완전히 비판적일 수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대안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기업이나 국가나 뭐 지구적인 세계 기업과 국가 뭐 세계관 그다음에 뭐 지구적 관점까지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좀 생략을 했고요. 아무튼 이번에 또 능력주의 비판하는 엘리트 백인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전히 건강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나 이 아브람 알퍼트 같은 지식인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미국을 대하는 게 여전히 허용이 된다는 것 때문이라도 참 부럽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인도 전무할 뿐더러 비판할 이유를 느낄 만한 생각을 할까?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좀 결국 능력주의를 비판할 때 설득력을 얻으려면 능력주의 정점에 올랐거나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좀 느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를 그 차세대 엘리트를 통해서 개선되거나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제 저자는 충분함을 통해서 우리 다수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그런 연대를 꿈꾸는 공동체를 제안하지만 그마저도 그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마저도 위대함을 추구하던 엘리트여야만 가능하다는 게 조금 약간은 모순될 느낌이랄까 합니다. 언젠간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기꺼이 이제 바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지만 이 충분함을 주장하는 아브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 그 피라미드의 상층권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모순 결국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힘을 얻으려면 그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이제 능력을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느껴진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안주하려고 읽었던 책이 하필이면 철학서적이라는 걸 느껴버린 이야기를 담았고요. 이제 정말 읽었던 책들도 떨어지고 있고 기사는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올려야 될 게 감이 좀 없긴 한데 앞으로도 좀 틈틈이 그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